안녕하세요. 매일이 건강이다. 안성원 박사입니다. 네, 정환진입니다. 네, 우리 정환진 박사님. 예.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오늘은 무릎이요. 아, 무릎. 예. 이 겨울철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 여름에는 뭐 그냥 버티시던 그런 분들도 날이 추워지면서 겨울이 되면 생활 속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박사님은 무릎 괜찮으세요? 저도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러면 무릎이 뻐근한다든가 또 무릎이 걸어 다닐 때도요. 약간 시큼시큼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뻑뻑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는 가장 많은 경우들이 예. 계단을 내려가실 때, 예, 예. 그다음에 또 산에서 하산할 때, 예, 예. 아니면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예, 예. 이럴 때 이제 주로 이 체중이 예. 무릎에 쏠리거든요. 아. 그럴 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음. 체중이 실리는 그 순간에 무릎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안 좋아지면 평지를 걸을 때도 이제 무릎이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걸을 때도 왜 뻑뻑한 느낌 있죠. 뭐 네네네네. 삐걱삐걱 소리 난다는 예, 정도는 예, 아니지만 그런 예, 느낌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막 바로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예. 예. 이게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이 퇴행성 관절염. 예.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보통 한 70세 이상에서 예.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습니다. 반월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예. 반달 모양이다라고 해서 반월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연골 파열. 연골 파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예, 파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무릎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또는 뭐 특별한 이학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뭐 허리 쪽 문제인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무릎이 아픈데도 허리 쪽에 문제가. 그렇죠. 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허리 쪽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대나 또는 연골이나 뼈 문제가 아니고 예. 뭐 근육, 예. 힘줄 예. 이런 쪽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게 과연 무릎 통증의 정확한 원인이 어떤 거냐, 뭐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시작됐느냐를 파악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일어서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좀 뻑뻑한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서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무릎 통증의 원인인데요. 어떤 퇴행성 관절도 아니고 또는 연골의 손상이나 인대의 파열도 아니고요. 무릎을 움직여주는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요. 예, 예. 근육, 예. 그다음에 힘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이 되는 겁니다.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펴질 때 또 뻣뻣한 느낌, 예, 무릎을 맞아요. 구부릴 때도 뻣뻣한 느낌, 예. 때에 따라서는 약간 시큰시큰한 예, 맞아요. 딱 그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통증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연부 조직의 문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 연부 조직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로 노화 현상이 오면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강한 어떤 압박이나 충격에 의해서 미세하게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좌식 생활들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턱 푸대고 앉는 거. 이 좌식 생활 영향 때문에 예. 무릎 질환이 외국에 비해서 특히 더 많았다라는 그런 그래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달리기, 마라톤. 저 테니스를 오랫동안 그렇죠. 테니스도 그렇고요. 했는데. 예. 또 뭐 철인 3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예. 등산을 또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예. 젊은 층들, 예. 그러니까 20대부터 한 40, 50대까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이 좀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 시작. 뭐 그래서
그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무리한 운동을 좀 피해야 되고 또 적정 체중 관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침 치료나 뭐 물리치료, 재활 치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시작부터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방치하면 점점 통증이 느껴지는 빈도가 잦아지고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통증이 자꾸 느껴지고 가만히 있을 때도 심지어 욱신욱신 쑤시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관절염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절염이라는 건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무릎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겨 연골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연골과 그 주위의 조직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 염증 예, 생기는 예, 게요? 예. 그럼 관절염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치료하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치료하기가 염증이면 소염, 예. 염증을 치료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예. 여기가 계속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예.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해서 호전됐다가도 움직이면 또 나빠지고 아. 움직이면 또 나빠지고 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마치 그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 예. 그걸 계속 긁으면 성이 나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 이만해지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게 오래 가는군요. 예, 관절염이라는 게 뭐 손가락도 그렇고요, 예. 발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예.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고 예. 기본적인 이 생활을 위해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한번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서 노화, 퇴행성이 붙으면 이거는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무릎 아프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흔히 그 무릎에 연골이 나갔다 이런 표현들도 예, 많이들 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게 무릎 이 관절 사이에는 예. 이 C자 모양의 반달처럼 생겨서요. 예. 이 무릎 관절 안쪽과 바깥쪽 두 군데에 이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라고. 예, 예. 근데 이 연골이 찢어지거나 미세하게 파열이 되면요. 계단을 내려가거나 양반 다리를 취할 때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걸을 때 힘이 빠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또는 뭐 헛다리를 짚는 느낌, 이런 느낌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연골이 찢어지면 뼈가 맞닿는다는 얘기예요. 맞닿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엄청 시릴까요? 예, 연골이 닳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연골의 문제는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를 찍습니다. 아, MRI. MRI를 찍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십자인대라는 무릎에 중요한 인대가 있는데 예. 이게 가운데 여기 있죠. 예, 가운데도 있고 이 오금 있는데 뒤쪽에도 뒤쪽에도 있습니다. 있고. 예. 어. 근데 그 십자인대는 이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인대가 파열되거나 미세하게 찢어지면 예. 이 관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연골도 예. 파열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릎의 통증이 느껴질 때 절대 뭐 자가치료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악화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적극적인 어떤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골 쪽이 의심되면 MRI를 찍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MRI를 찍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요새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이 심하다면은 뭐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한 시술, 뭐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는 걸 좀 잘라낸다 이런 표현들도 좀 하는데요. 네. 간단한 시술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그런 그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이 십자인대는 나이가 먹으면 끊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몇 살 정도 되면 끊어져요? 이게